안녕하세요. 이번 시안사변의 발표를 맡게 된 글로벌학부 중국지역학 함현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안사변이 일어날 당시의 배경, 시안사변의 전개에 따른 장제스와 장세량의 관계, 시안사변의 결말과 마무리, 그 이후에 일어난 제2차 국공합작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3월 중국의 괴뢰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세계 여론의 비난에도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1935년 일본은 중국의 동북, 화북 지방인 허베이, 산시, 허난 지역을 장악하여 중국을 분할시키고 각각의 자치정부를 수립합니다. 이에 중국 내부의 베이징, 난징, 상하이시에서는 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등 항일운동이 시작되었고 중국 정부를 향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전선의 조직을 요구했습니다. 1936년 공산당은 국민당인 장세량을 접촉하여 국공의 대결을 중단하고 함께 항일투쟁을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장세량이라는 인물은 북방군벌 장쩌린의 큰 아들로 아버지의 죽음이 일본 관동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항일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내에서 장제스 다음가는 제2인자였으며 시안사변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 토벌 작전을 담당하던 만주군벌의 장세량은 여전히 외적에 대항하기 전에 적을 물리친다는 장제스의 안내양의 정책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장제스가 서북 지역의 공산당 토벌에 집중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국 내부에서는 병사들은 오랜 전쟁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내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전선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공산당의 제안에 장세량은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공산당도 항일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동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세량의 변화를 감지한 장제스는 1936년 12월 7일 시안의 정세를 살피고 공산당 토벌 작전을 강화시킨다는 빌미로 직접 시안을 방문합니다. 이때 시안이라는 지역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길로 서양에서는 처음 나아가는 초입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서쪽의 오랑캐들의 평안을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당시 시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는 전국으로 항일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이러한 상황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였고 장세량은 공산당과 함께 연합하여 일본을 물리치자며 항일을 강국하는 등 장제스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결국 장세량은 동북군과 함께 장제스를 감금해버렸고 8개의 성명 발표를 요구하며 12.12 쿠데타인 시안사변을 일으킵니다. 장세량의 성명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징 정부를 개편하고 여러 정당과 당파를 참여시켜 공동정부를 세운다. 모든 내전은 중지하며 무력항일 정책을 채택한다. 상하이에서 체포한 애국운동 지도자들을 전부 석방하고 구속된 전국의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한다. 인민의 집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한다. 인민의 애국운동을 탄압하지 않는다. 순원의 유언을 확실하게 실행한다. 구국을 위한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 등 8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안사변과 장제스의 납치로 중국은 다시 내전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국민당 군대는 총공세를 펼치고 공산당 역시 내전보다는 항일운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936년 12월 25일 장제스의 부인인 숭 메이링은 시안에 도착하여 장세량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남편인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 작전을 중지하고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공산당과의 통일전선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1937년 9월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됩니다. 장제스는 장세량의 성명 발표를 받아들였고 1945년 항일전쟁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장세량의 8개의 성명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충칭에 정착하면서 항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안사변으로 기사회생하게 된 공산당은 게릴라전을 통해 대대적인 항일전쟁을 벌였고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장세량은 장제스와 함께 난징으로 돌아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감면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장제스에 의해 다시 감금됩니다. 결국 동북군은 훌륭한 군인이자 지도자인 장세량을 잃어 거의 괴멸 상태에 도달하였고 장세량은 2001년 동생이 있는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시안사변의 발표를 맡으면서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압력과 국민당, 공산당 사이의 내전으로 많은 혼란 시기를 겪었지만 지속적인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시위와 장세량과 같은 인물의 희생으로 시안사변을 제2차 국공합장으로 마무리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